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핀테크 대표이사 임선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제가 40분 동안 우선 우리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미 허가를 받은, 그리고 허가를 받을 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꼭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뜻하는 바가 뭔지 정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즉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사업 자체는 관련 지침 및 제도,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관련 지침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다가도 다시 되돌려서 사업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지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그래요, 과연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운영 방안,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정보 제공자 및 중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불리지만 정식적인 언어는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입니다. 그 마이데이터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고객, 즉 이용자의 전송 요구권 행사, 이용자가 전송을 해달라라는 요구권을 행사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이용자의 개인 신용정보들을 제공받아서, 대신 제공받는 게 되겠죠. 해당 이용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신용정보법 제2조의 9항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허가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특성상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광범위한 신용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또는 내부 직원의 모럴 해저드를 통해서 개인 이용자들의 신용정보가 외부에 건너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제 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설 구비해야 되고요. 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보호인, 관리인 등의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제4조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크가지 업무 범위가 3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유 업무라고 있죠. 고유 업무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잘 이쁘게 잘 정리되게 보여주는 그런 UX적인 측면을 좀 뜻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 업무는 의무적으로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에 따라 2가지 또 업무가 존재하는데, 겸용 업무하고 부수 업무입니다. 겸용 업무는 투자자문 및 투자 일임업, 신용정보업, 전자금융업 등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까지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어떤 업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이용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이 겸용 업무에 적용되느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 어떤 이용자의 대출 한도라든지 금리를 확정짓는 그런 업을 영위하실 때는 이용자가 특정 금융상품만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방지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다 갖추셔야 되는데, 이와 다르게 부수 업무에서도 허용하는 업무 중에 유사한 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수 업무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금융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라면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겸용 업무상에서 허용되는 업무인 대출의 중개, 어떤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확정짓는 업무는 이해상충 방지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수 업무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 및 시연정보 주체 식별 확인, 또 가명정보 익명 처리를 정보를 이용한 제공 업무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즉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임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을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 즉 고객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전송 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대량의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큰 운영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가장 이익이 존중되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시면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가입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신용카드가 초창기 많이 이렇게 이제 발급될 때, 신용카드 발급하면 막 선물 주고,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게 또 이후에는 이제 그게 한도가 정해졌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가입과 관련돼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기관, 관련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의 수준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티브 또는 어떤 혜택 등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어떠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할지라도 이용자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현황을, 가입 현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돼 있고, 또 지금 다른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이 전자에서 말한 그 금융회사의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에 대한 제공 항목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의 특화 서비스가 어떤 겁니다 라는 것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나 또는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 동의 절차를 거칠 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또는 화면상 너무 어렵게 구성을 해놓으면 안 되게 관련 지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관련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용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 정리될 수가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관련 지침을 마련했는데,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자가 정보 활동 등의 동의사항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PC 환경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 비해서 우리 스마트폰 앱 환경이 굉장히 작은 환경이기 때문에 작은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하나의 동의사항을 보여주도록, 아마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 때 동의사항을 이렇게 어떤 알러 처리를 해서 전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을 반드시 구성하셔야 됩니다. 내부 관리 규정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들이 다 대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영위하시거나 또 영위하시고자 하는 기업들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의 그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어떻게 내부 관련 규정에 마련해 놨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 그런 교육 계획 등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부 관리 규정 등이 명쾌하게 존재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이제 8월 4일부터 스크린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래핑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크롤링이라는 기능이 좀 더 표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8월 4일부로 마이데 사업자는 스크린 스크래핑, 즉 크롤링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춰서 API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근데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접근 수단을 직접 보관하거나 접근 권한을 확보하거나 접근 수단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 및 보관함으로써 고객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확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스크래핑 방식도 크게 클라이언트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서버에 인증서를 올려서 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확보하거나 접근 수단에 대한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방법과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이용자가 직접 하는 그런 스크래핑 방식이 과연 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련 법령상 스크린 스크래핑은 8월 4일부터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 전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할 수로 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지금 금융당국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관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전송받은 경우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관뿐만 아니라 또 이용자에게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할 의무도 당연히 있겠죠.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어떻게 수집하였다라는 것을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통해서 이용자의 어떤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제 금지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 행위가 일어나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신용정보 주체, 이용자를 대리하는 경우 개인 신용평가 회사가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자가 열람한 후에 저장 또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자가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 또는 활용 또는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를 명쾌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들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에 맞춰서 주 몇 회 이상만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송 요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데이터를 정보 전송을 하는 거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산업은 그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해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보 제공자, 지금 금융기관들을 포함해서 몇몇 공공기관 또 이커머스 같은 회사들의 의무가 구성되어 있죠.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관들은 당연히 전송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관련 산업 자체가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무가 명쾌하게 존재하고요. 정보 제공자는 고객의 전송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조와 국채등록기관 뭐 등, 그리고 신용정보 제공 이용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회사, 겸용 여신업자 등, 또 공공기관 등이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수신자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대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 수신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 그러니까 이용자 개인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스 사업자, 즉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회사 및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회사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전송받고 전송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중개기관 및 거점 중개기관이 이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코스콤 등 다양한 중개기관들이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송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전송 요구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송 요구 가능한 사항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의 전송 요구를 받은 자, 즉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항목은 개인 신용정보가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가 아닌 개인 신용정보입니다. 그리고 전송 주기는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주기가 약간 상이하게 다릅니다. 전송 요구의 종료 시점은 최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전송 요구의 종료 시점이라 하면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정보를 전송해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최대 1년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전송 요구의 목적은 이제 이용자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는 금융상품 추천 등을 하기 위한, 금융상품 추천은 이제 뭐 부서 업무 또는 겸용 업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유기간은 해당 신용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유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송 요구의 방법은 이제 이용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식, 그러니까 뭐 녹취라든지 음성 녹음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 통틀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보 제공자의 동의 및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게 전송 요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계좌, 비밀 계좌 등과 같이 정보 제공자에게 비대면 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각 사의 지침에 따라서 보안 계좌라든지 비밀 계좌 등은 전송 요구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전송 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방법은 전송 요구의 방법과 같아야 됩니다. 철회 방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전송 요구의 방법보다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그 행위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전송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론 이제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용자를 대리해서 신용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마이데스 사업자의 어떤 정기 전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 정지, 중단 사유는 대표적으로 이용자가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3자의 기망 또는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뭐 마지막으로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그 항목들에 의해서 정보 전송을 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 중단하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 시에는 고객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 제공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중단한 경우에는 지자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될 그런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전송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보면요. 일반 전송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전송 절차는 어떤 거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용자에게 직접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용자한테 뭐 문서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DS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PDS는 이제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데이터, 어떤 뭐 통합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거를 저장하고 관리함에 따라서 전송 절차를 따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개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뭐,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즉, 본인 시정정보 관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시정정보원이 이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이제 참여기관들을 관리하고요. 정보 항목에 대한 선정 및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금 체계, 또 운영 방안 등을 관리하게 되고, 민원 및 분쟁 사항 등의 관리, 또 정기 협의체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미 1차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제 정기 협의체 의견에 대해서 많이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협의체 내용들을 취합해서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또 종합 포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앞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센터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의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자격증 발급 및 관리, 토큰 발급 관리 등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지원센터에서 종합 포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방법부터 볼까요?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그 지원 포털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직 뭐 전반적인 서비스가 오픈되진 않았습니다만 곧 오픈될 겁니다. 기관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고 기관 정보, 도메인 및 뭐 인증서 이런 거 서류 등록 등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 포털로부터 지원 API 호출용 자격증명, 지원 API 제공용 자격증명 발급을 통해서 기관 내 시스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가 승인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 IP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이제 그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이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주식회사 핀테크는 이제 몬이라는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지침, 또 뭐 어떤 3자 제공 이용 동의 이런 관련된 내용 등을 동의를 거치게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이용자들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하셔서 이용자가 그 관련 약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뭐 성명, 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을 이뤄낸 다음에 본인이 핀번호 또는 뭐 생체인식, 또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간편한 인증 절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에 이용자가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용자에게 어떤 은행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안내하고, 또 이 플랫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맞춤 대출 상품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또는 어떤 복지 자금을 추천하겠다, 이런 것들이 특화 서비스라면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절차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전송하기 전에 안내해야 될 내용들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도하게,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뭐 관련 지침들을 우리 준수하고 있다. 또 내부 규정상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안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용자는 내 데이터의 제공을 통합인증 방식을 하게 될 것이냐, 개별 인증 방식을 하게 될 것이냐,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인증이 좀 더 편리할 겁니다. 하지만 통합인증이 기업의 이익에 우선된다고 해서 그거를 더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개별 인증을 굉장히 숨겨놓는다든지, 또는 그 글자의 폰트나 디자인 등을 좀 통합인증에 우선적으로 맞춰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자들은 명확하게 선택을 이용자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또 너무 어렵지 않은 형태로 이용자가 어떤 인증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할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개별 인증 절차를 볼까요? 개별 인증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을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유한 은행이, 거래 중 은행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뭐 이 A은행만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당신에게 제공할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보 제공자를 선택을 할 때 금융기관들 명의나 더 데이터 보유기관들의 명칭은 있지만 최대 1개 이상의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개 하고 끝나는 겁니다. 복수 선택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관련 인증을 거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송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인증은 뭐냐? 통합인증은 말 그대로 개별인증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복수 선택 또는 뭐 전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통합인증, 통합 본인인증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관련 시정정보 보유기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정보 수신자가 어딘지, 정기적 전송 요구,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지 미요구하는지, 그리고 종료 시점을 3개월, 6개월, 9개월, 최대 1년 못 넘어가니까 12개월까지 하는 거를 고객이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용자의 정보가 통합 인증 절차를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지는 정보가 한꺼번에 이용자가 선택한 복수의 금융기관 정보가 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기 전송의 기본 정보, 이용자의 기본 정보는 최대 일주 1회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주 1회죠. 그리고 추가 정보는 최대 1일 1회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1회. 근데 여기서 많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용자가 어쨌든 한 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될 텐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굉장히 실시간적인 정보를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게 가장 또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용자에게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텐션, 새로 고침 버튼을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거를 배치를 하셔서 이용자가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그건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데이터가 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는 게 왜 그렇게 일주 1회, 1일 1회로 제한두느냐. 앞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제공자의 서버 등에 접근해서 과도한 전산 설비를 과도하게 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산 설비가 부하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 전송의 경우에 횟수 제한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이제 특정 인증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고 전송 요구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함으로써 통합 인증 본인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의 은행에 대한 어떤 계좌 명단을 이용자들이 복수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체 선택을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비밀번호 입력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정보 전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이제 고유 업무가 있죠. 이용자에게 어떤 통합적인 정보 조회 기능, 정보 조회 결과를 보여주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화면에 좀 예시를 한 가지 그려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가 수신됐다면 이용자의 어떤 자산 형태를 보여주고 또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이렇게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고유 업무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에게 전송 요구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아까 앞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정보 전송 방식을 변경하거나 정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 전송을 금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화면을 당연히 만들어 놔서 이용자들이 그 관련 그런 지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또 언제든지 그 내역을 변경함으로써 내가 정보전송 요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는데 3개월로 줄이겠다 또는 6개월로 줄이겠다 이렇게 내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정기적 전송 요구를 나는 이제 미요구하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구성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도 당연히 구성을 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겠죠. 또 철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방법이 철회 방법보다 쉬워서 안 됩니다. 반대로 가입 방법보다 철회 방법이 어려워서 안 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또는 더 쉽게 철회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내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화면과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철회가 완료되면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한다든지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탈퇴도 이용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원 탈퇴도 너무 어렵게 하신다거나 가입 방법보다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탈퇴 시에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면 삭제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서 회원 탈퇴가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그런 화면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송 기록에 대한 주체에게 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1회 이상 통지하셔야 되고요.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내부관리 규정을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 최소 10억 원 이상의 보험가입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많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개인정보 배상 책임이냐 신용정보 배상 책임이냐입니다. 명쾌하게 신용정보 배상 책임, 개인정보 배상 책임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든 신용정보 배상 책임으로 가입을 하시든 10억 원 한도의 보험 가입이 꼭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규정 28조에 의해서 행위 규정 및 내부 통제 규정, 각 사의 내부 통제 규정에 맞는 규정들을 반영해야 되고 고객에게 안내해야 됩니다. 각 사마다 내부 통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자에게 우리는 어떤 통제 규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보안 수준 굉장히 중요하죠. 상시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 체계를 통하여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항상 점검을 하고 일단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법상 그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특정 기관에는. 그렇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즉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내용을 굉장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떠나 관련 지침 및 관련 법률을 명확히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개발이 시작된다거나 또는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많이 필요하시다면 또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된 내용을 컨설팅 해드리거나 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